점을 연결해서 별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 너브앤 커넥션을 시작합니다. 네, 오늘 세 번째 커넥터로 모신 분은요, 바로 아동복 브랜드 무차무차띠오의 대표이신 손아정님을 모셨는데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드앤 커넥션에 출연하게 된 손아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아동복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직장도 다니시다가 요식업 창업을 하셨고, 요식업도 꽤 잘 됐던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요식업을 접으시고 나서 이제 아동복 브랜드도 런칭을 하셨는데 그것도 꽤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궁금해요. 근데 저는 이제 전공이 애초에 브랜드랑 연관이 좀 있는 전공을 했어요. 디자인 전공을 했는데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다닌 회사들이 다 광고랑 관련이 있는 회사들이었어서 마케팅이나 디자인 능력 그래도 회사를 다니면서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퇴사하고 처음으로 요식업을 런칭했을 때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약간 체인점이라고 느낄 정도의 감도를 갖춘 요식업을 런칭을 했고, 그래서 한 5년 정도 운영하면서 잘 운영했어요. 그러면은 사실 요식업도 그렇고 아동복 브랜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사람들이 빡세다고 하는 그런 성공하기 어려운, 약간 잘 되기 어려운, 보통 1년, 2년 뭐 이 정도 만에 폐업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어느 정도 오랫동안 이렇게 꽤 오래 운영하신 입장에서 그거를 다 약간 좀 잘 되게 성공시키는 이런 말에 좀 부담스러워져가지고 네, 그거를 이제 성공시킨 그런 뭔가 본인만의 비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요식업은 사실 입지가 제일 중요한데, 저는 제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지역에서 요식업을 창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지역을 자주 왔다 갔다 했었고, 이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인지도가 있는 상태에서 창업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보통은 이제 체인점을 런칭하는 사람들은 가맹점에서 지정해준 위치에다가 런칭을 하거나, 내가 어떤 걸 팔아야 되는지를 잘 감을 못 잡고 그냥 나는 타코를 좋아하니까 타코집을 만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그곳에 타겟층이 20대고 뭐 술을 먹으러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대학생들이 살고 있다라는 그런 거주지의 위치를 잘 이해하고 있었고, 그래서 거기다가 맥주집을 창업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약간 일반 맥주보다는 그때 스몰 비어가 유행할 때였는데, 스몰 비어에서 조금 더 하이엔드로 가고 있던 시점에 미들급의 비어 펍을 오픈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요새는 또 이제 하이엔드를 찍고 좀 더 이제 스몰 비어가 다시 유행하는 시기가 된 것 같아요. 뭐 역전할매 같은. 네네네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스몰 봉부 비어가 유행할 때였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가격대가 있으면서 분위기가 좋은 미들 펍을 창업을 했고, 그게 그 시기에 잘 먹혔어요. 그리고 이제 위치상 제가 또 공간 디자인을 전공을 해서 이 공간은 어떻게 인테리어를 했을 때 고객들이 좋아하겠다를 알고, 굉장히 작은 창을 가지고 있던 건물이었는데 다 창을 통창으로 바꾸고, 그래서 사람들이 2층에서 창문을 폴딩 도어로 열었을 때 바람을 맞으면서 맥주를 마실 수 있게 구성을 해놨다 보니 그냥 마케팅비도 안 쓰고 그냥 그 지역에서 되게 나름 유명했죠. 그러면은 내가 맥주를 팔아야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원래 잘 알던 지역의 타겟층을 보고 네. 이걸 팔면 잘 팔리겠다, 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그 당시에 주류 시장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구나에 대한 인지가 저는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요식업은 이거 하면 잘 되겠다 하고 시작했고 잘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동복 브랜드를 시작을 하셨어요. 아기를 낳고 나서 시작을 하셨던 것 같은데, 엄마가 된 것과 그런 아동 브랜드를 런칭한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근데 이제 사실 아동복은 이제 요식업 제가 런칭했을 때랑은 아예 다른 상황이긴 해요. 요식업을 런칭했을 때는 아직 젊은 시기였고, 그리고 또 회사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시장 상황에 대한 감도도 좀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시작할 수 있었다는 바탕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기를 낳고 경력 단절이라는, 일단 코로나 시기에 폐업을 했는데, 이제 코로나 시기적인 것도 있었고, 당시에 이제 너무 요식업이 좀 지쳐있던 것도 있었어요. 뭔가
밤 시간에 일을 계속 하는 게 낮에 계속 자야 되는 그 삶이 좀 피곤했거든요. 그래서 낮에 일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폐업을 했는데 사실 이제 아기를 낳으면 엄마들이 제일 많이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동복이에요. 아기 낳고 모든 엄마들이 한 번씩 다 꿈을 꾸고 제가 브랜드를 만들고 나서 저한테 다 나 아는 언니가 하고 싶다는데 어떻게 시작하냐 다 이렇게 물어볼 만큼 아기 엄마들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아동복이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 디자인을 하고 싶었어요. 만약에 내가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사업을 한다면 디자인을 하고 싶다. 저는 원래 디자인 전공자였고 디자인 전공자였는데 요식업을 하면서 되게 많이 지쳤거든요. 그래서 다시 사업을 만약에 한다면 디자인을 바탕으로 하는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제 와서 대기업 뭔가 브랜드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면 야근도 너무 많고 아기를 이제 출산을 했으니까 어찌 되었든지 육아와 병행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아동복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 아동복을 하고 싶은 엄마들은 거의 다 아실 거예요. 그 의류가 그래도 허들이 좀 낮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의류가 허들이 낮고 그래서 엄마들이 대체적으로 선택하는 게 사입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사입을 안 한 건 디자인을 하고 싶었고 내가 만든 그래픽으로 옷을 만들고 싶어서 제작이라는 분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데 사실 애기 엄마들이라면 모두 다 꿈꾸는 게 아동복 브랜드 운영이고 저도 사실 애기를 기르고 있다 보니 선택할 수 있는 허들이 낮은 게 아동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의류였어요. 의류는 확실히 디자인 전공 안 한 사람들도 창업할 수 있고 허들이 낮아요. 그래요? 네. 저는 제가 생각한 거는 뭔가 특히 사입도 아니고 제작 같은 경우는 내가 디자인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원단도 알아야 되고 뭔가 이러다 보니까 사실 다른 상품 대비 더 뭔가 허들이 높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의류라는 산업 자체가 디자인 전공자들 사이에서는 제일 저들이 낮아요. 왜냐면 갑자기 제가 뭐 브랜드 회사를 차릴 수는 없잖아요. 고객이 모집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인데 그러니까 엄마들 창업하는 사람들 중에는 뭐 사실 의류라는 산업이 허들이 조금 낮게 보통 시작을 하고 그래서 그 시장에서 못 버티고 그만두는 사람이 또 그만큼 많은 시장이 의류여서 결국 의류가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사실은 의류 시장이 시작하기에는 쉽다. 그렇게 다들 착각을 하고 있다. 근데 사실 시작하고 나면 제일 어려운 게 의류다. 근데 이제 저도 디자인을 하고 싶어서 저는 전공이 공연 미술인데 공연 미술 안에는 의류도 배웠었고 공간도 배웠었고 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지식이 조금은 있었어서 할 수 있었. 그렇지만 창업하고 더 많은 실패를 통해서 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옆에서 보면은 뭔가 엄청 바쁘고 되게 막 그런 원단 사장님 그리고 그거를 뭐 미싱해주는 그런 사장님들과 커뮤니케이션도 되게 잘 돼야 되고 이게 일정도 미리 시즌을 다 매일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뭔가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기 전에 느꼈던 이 아동복 시장과 지금 현재 하고 나서 느끼는 뭔가 어려움이나 아니면은 이거는 하길 잘했다라던가 이런 것들은 있으실까요? 네, 사실 의류가 허들이 낮다고 시작해서 시작을 했으나 네네. 사실 제일 어려운 시장이 의류예요. 정말 많은 업체들이 있고 그리고 정말 사입부터 엄마들이 진짜 뭔가 아기 낳고 나 일하고 싶어 라는 마음 갖고 있는 엄마들의 80%는 제가 볼 때 아동복을 했다 그만두는 것 같아요. 아동복을 아니더라도 아동용품이라도 뭔가 맞아. 사입해서 팔거나 제작해서 팔거나 한 번쯤은 모두 다 꿈을 꾸는 것 같아요. 그만큼 쉽지 않은 시장이었는데 제가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다시 돌아간다면 요새 제일 많이 드는 생각은 정말 다들 열심히 살고 있구나. 만만하게 생각하지 말자. 그때 내가 얼마나 철이 없었을까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시장을 만만하게 본 걸 제일 후회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아기를 낳으면서 같이 육아와 겸업할 수 있다는 건 그래도 잘 선택했다라는 생각했고 일단 저는 디자인을 다시 하고 싶었거든요. 그 욕심이 요식업을 하는 내내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냥 나 너무 디자인 하고 싶다.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그랬는데 그런 미련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서 내 자아 실현은 되게 엄청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제가 가장 나다웠을 때가 디자인을 전공했을 때라고 생각해서
항상 뭐 통장에 있는 돈, 뭐 사업이 잘 돼서 돈을 얼마나 벌고, 아, 뭐 그래도 너네는 잘 되잖아 보다는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게 디자인이었었어서 그때보단 지금이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육아도 같이 할 수 있고. 또 그 하정님 딸이 또 모델도 하면서 맞아요, 같이 맞아요. 같이 내가 만든 옷을 입기도 하고. 하고 촬영도 하고 네. 뭐 이렇게 하니까 그게 네.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쉽지 않지만 그래서 사실 경영하는 데 있어서는 와 그때가 정말 수월하게 돈을 더 많이 벌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시장 상황이 지금 그때보단 좋지도 않고 나라 경제 상황이 그리고 또 아동복 시장이 진짜 레드오션이고 그냥 셀러들 자체가 레드오션이라고 하는데도 아동복 시장은 그 중에서도 맞아, 맞아. 레드오션이고 해서 그래서 사실 고민도 많고 후회도 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기랑 같이 한다는 거는 또 되게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디자인을 하고 싶다라는 게 되게 강하셨던 것 같고 맞아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는 사람들도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뭐 엄마들 중에서 내가 뭐 일은 하고 싶은데 확실히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이런 게 사실 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해보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런 거를 하정님은 뭔가 혼자만의 뭐 생각하는 시간이 있다던가 아니면은 그 생각이 되게 오래돼서 그게 계속해서 있었다던가 이런 거는 어떠세요? 디자인에 대한 열망은 정말 오랫동안 있었고 내가 어딘가를 디자이너로서 취업을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러면서 아기를 기를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은 아기 낳고 우리 수유하면서 항상 하지 않나? 네. 그 수많은 새벽. 맞아. 아기 낳고 그 새벽에 맞아, 생각할 시간이 네, 굉장히 진짜 많아지니까. 네, 그 당시에는 정말 애기 밥 먹이고 나면 잠도 자지 못하면서도 나라는 존재에 대한 생각은 엄마들은 다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 더 디자인에 대한 열망도 되게 더 강해졌던 것 같고 또 이제 더 여기서 나이를 먹으면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더 줄어들 것 같고 해서 그냥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자 했는데 하면서 더 많이 힘드네요. 저도 되게 생각하다 보니까 저 공감이 되는 게 육아를 하면서 실행을 할 시간은 없는데 생각할 시간은 너무 많아. 맞아요. 계속 머리는 맞아요. 굴러가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내가 하고 싶었던 게 뭐였지? 약간 더 나이 들기 전에 하나라도 애기 더 크기 전에 맞아. 내가 뭔가 빨리 자리 잡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맞아. 엄마라면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겠다고 결심을 하셨을 때 어떤 게 기준이 되었을까요? 일단 제일 먼저가 내가 그리는 그림 또는 뭐 그냥 원단을 짜집기 해서 옷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래픽이 주로 되는 디자인이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림 그리는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래서 브랜드를 런칭했는데도 조금 더 오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해서 그림을 그려서 원단을 만드는 브랜드들도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종님네 그 무차무차 띠오의 그 옷들을 보면은 되게 귀여운 그런 과일이나 뭔가 열매나 아니면 뭐 빵이나 이런 식재료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네. 실제로 저도 애기한테 입혀보니까 질도 굉장히 좋고 디자인도 굉장히 귀여워요. 근데 이렇게 제가 느끼는 거 말고 하정님이 생각하시는 그 본인만의 브랜드의 그 차별점이 있을까요? 다른 아동복 대비? 그래픽이죠. 그래도 그래픽밖에 없는, 그러니까 원단이랑 그래픽밖에 없는 것 같아서 사실 원단처를 구하는 데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리고 내 그래픽을 나염을 찍을 수 있는 공장을 찾는데 되게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사실 왜냐면 뭐 기존에 되게 잔잔한 컬러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들이 많아요. 나염이 찍혀 있는. 근데 그런 공장은 많은데 정말 선명한 색, 그다음에 뭔가 나염이 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뭐 그런 기타 등등의 일들이 사실 그런 나염 공장을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거를 찾는 데만 저희가 의류 전공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 공장을 알기까지가 되게 어려웠고 그래서 진짜 다양한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해줄 수 있는 공장을 찾았어요. 근데 사실 수량 자체도 지방에 있는 공장들은 막 만야드 뭐 이렇게도 요구를 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소량으로 제작해주는 의류를 하시는 사람들은 다 특히 아동복을 싶어 하는 분들은 다들 고민하는 게 소량 생산 뭐일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소량 생산을 해주는 브랜드 그 다음에 공장
그다음에 나염을 찍어주는 공장을 찾기까지가 사실 쉽지 않았고 굉장히 발품도 많이 팔고 고민도 많이 하면서 공장을 찾게 됐어요. 맞아. 제가 알기로도 거의 막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시면서 찾으셨고, 그리고 거의 시간도 한 1년 정도 네, 걸리셨지 맞아요. 않아요? 네, 왜냐하면 전공을 하지 않았더니 음. 그 공장 리스트를 알기가 쉽지 않았고 실제로 인스타에 공장 알려준다고 하는 그걸로만 장사를 하시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저도 그런 분들하고도 연락도 해봤었고 근데 진짜 찐 공장은 그 브랜드에서 근무했던 사람들 또는 이 아동복을 전공한 사람들만 알아요. 그래서 그 공장을 찾기까지는 쉽지 않았던 욕도 많이 먹고. 그러니까 맞아. 사기 치시는 분들도 사기- 많고. 사기 진짜 많아요. 그거 알려준다고 몇백만 원을 맞아요. 받아놓고. 네, 잠수 타는 사람들도 어. 있고. 그래서 하나하나 발품을 팔아가면서 음. 아동복을 공장을 알아냈고 그 사실 그 과정에서 손해도 진짜 많았어요. 그리고 또 아동복 시장이 워낙 빨라가지고 내가 찾아서 생산하고 맡겨서 옷이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을 못해서 항상 옷이 늦게 나와. 다 재고야. 뭐 약간 이런 일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이제 그 일을 또 혼자서 다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도움을 주셨던 분들도 있고, 정보를 주셨던 분들도 있고, 근데 그만큼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앞에서 뭔가 내가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주는 정보가 찐이구나 이런 걸 네, 판단할 맞아요. 수 있는. 근데 기준이 그거를 생긴? 사실 요즘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뭐 다 알려드립니다. 얼마 가져오시면 다 알려드립니다. 그런 것들이 어쩌면 좋지 않은 정보일 확률도 높죠. 진짜 뭔가 찐 정보는 현장에 있는 게 그쵸. 맞는 것 네. 같아요. 그것도 사실 내가 이 공장에 가서 잘하는 공장 아세요? 라고 물어보면 그것만큼 또 상도덕에 어긋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장도 써보고 다른 공장도 써보고 또 물어물어서 찾아가서 또 써보고 해야 진짜 나랑 맞는 공장을 아는데 그치. 이 수많은 그러니까 요새는 많이 아동복 공장이 줄어서 이제 뭐 말하면 다 서로서로 다 안다지만 그래도 그 모든 공장을 제가 다 다녀보지 않고선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직접 다녀봐야 아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그래도 뭐 요새는 아동복 중에 유명하다는 브랜드는 많지만 저는 아직 소규모 브랜드지만 그래도 1년이 넘는 시간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열심히 움직이고 알아보고 하기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초반에,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초보 셀러지만 초반에 하정님이랑 같이 막 사입하러 동대문 시장 다니고 이랬던 때가 되게 많이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막 쭈뼛쭈뼛하고 뭔가 이런 걸 물어봐도 될까? 막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었는데 하정님은 가서 막 이제 사장님한테 쫄라서라도 막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막 이거 맞아요. 어디서 파는지 알려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저도 그런 약간 적극적인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배웠어서 어떻게 하셨을지 되게 눈에 그래요? 환하고 네. 되게 어떻게 보면 끈질기게 그렇게 계속 내가 맞아요. 이거를 파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결국은 이 시장에서 사실 해보면 알지만 잘하는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사람이 결국 잘하는 거잖아요. 저도 이 회사원 생활 그만두고 요식업을 갔다가 그러니까 뭔가 경력들이 다 짧다 보니까 이제 좀 알 것 같을 때 그만두고 이제 조금 이 분야의 사람들하고 친해질 수 있을 때 항상 그만둬서 그거를 참 내 무기로 삼기는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미련도 많이 남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여기서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서 버티자. 조금 더 이제는 내가 진짜 이거 해보겠다고 마음먹고 했는데 그만 지치지 말자. 조금만 더. 근데 이번에 그냥 만약에 경제적으로 너무 돈이 없다. 그럼 이번 시즌은 그냥 쉬고 차라리 더 열심히 재고를 팔든 뭐 지금 판매하고 있는 걸 더 열심히 팔든 해서 또 돈을 마련해서 또 다음 시즌을 하자라는 식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진짜 많이 했던 거. 맞아요. 그때 저한테 말씀하셨던 것도 이 바닥에서 3년 넘는 회사를 찾기가 힘들다. 그쵸. 3년만 버텨보자라고 네. 그때 말씀을 하셨던 것 특히 같거든요. 저는 이제 1인으로 하고 있으니까 물론 이제 중간중간 프리랜서 디자이너들도 썼었고 도움은 많이 받았고 그랬지만 어쨌든 이 회사 자체를 혼자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버티는 게 또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유혹도 많고 이거 이런 옷도 해야 되고 저런 옷도 해야 되고 이런 유혹도 많고 이 구색을 맞추지 않으면 타 브랜드는 막 30개씩 옷이 나오는데 난 달랑 몇 벌 안 나오고 하면 되게 위기감도 많이 느껴지고 했는데 그만큼 내 속도를 찾아가면서 천천히 성장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하정님 하고 계시는 거 보면은 사실 플랫폼도 자사몰만 거의 사용하고 계시고 뭔가 다른 셀러들과는 다른 길을 어떻게 보면 역행하는 길을 가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뭔가 본인만의 철학이나 이런 게 있으신 건가요? 일단은 저도 이제 사실 자사몰만 운영을 하고 있지만 중간에 엄청 많은 이제 대행사들에서 입점해달라고 연락이 왔었고 그래서 입점도 한 4군데 정도 했어요. 근데 결국은 잘 나가는 브랜드를 더 밀어주지 그 대행사들이 뭐 내가 입점 많이 한다고 저를 더 많이 끌어주진 않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좋은 MD를 만나면 MD분들이 끌어주기는 하지만 근데 일단은 네이버 쿠팡에 입점을 하지 않은 건